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인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3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여기민자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사회보장연금으로 매달 $1,100, 한국 돈으로 약 150만 원을 받으며 경상북도 안동에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50만 원으로 어떻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현재의 생활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정착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미국 연금으로 한국에서 살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선택이 저희 부부에게는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1987년 32세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현대자동차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미국 유학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정말 꿈의 나라였습니다. 기술자로서 더 큰 세상에서 일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아내는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애 있는데 무슨 미국이냐고 말렸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동기가 되었어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미국 이민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물론이고 이민 비용 마련을 위해 밤늦게까지 과외도 했어요. 당시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서 $1가 800원이 넘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987년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아직 없던 시절이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15시간을 날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정착한 곳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몬테레이 파크라는 동네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첫 직장은 한인이 운영하는 작은 자동차 부품 가게였어요. 시간당 $6를 받았는데 당시 최저임금이 $3 35센트였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죠. 하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저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월세 $800짜리 2베드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제 월급이 $1,000 정도였으니까 정말 빠듯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가 $3,000나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는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영어 공부는 밤마다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 돌보고 아내가 잠든 후에 ESL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6개월 후에 좀 더 큰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계열사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정식 기술자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시간당 $12로 월급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 항목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반신반의했죠. 1990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즈음 저희는 좀 더 좋은 동네인 원터 가든으로 이사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었는데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선택한 곳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면서 동료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1995년에는 시니어 엔지니어로 승진했고 연봉이 $50,000를 넘어섰어요. 그때만 해도 $50,000면 중산층이었죠.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도록 했고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보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 연봉은 $70,000가 넘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최대 납부 한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첫째 아이는 UC 버클리에, 둘째는 UCLA에 진학했습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미국에서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저도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둘째는 로스앤젤레스의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저는 2018년 63세의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얼리 리타이어먼트 패키지를 제안했거든요. 퇴직금으로 15만 달러를 받았고 401k에 35만 달러가 모여 있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67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62세부터 조기 수령도 가능했어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한국에 거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다행히 한미사회보장협정 때문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이고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라서 해외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한국에 거주하면 연금액의 85%까지 30%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62세부터 조기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67세까지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까 일찍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2020년 3월 62세 생일을 맞아 소셜 시큐리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300달러 정도였어요. 67세에 받으면 1,850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기 수령으로 70% 정도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행 계획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며 지냈어요. 2021년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35년 만에 역이민이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등록 신고였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한국 주민이 되는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서울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소셜 시큐리티에서 세금을 30% 떼고 나니까 실제 받는 돈은 910달러 정도였거든요.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였죠. 서울에서는 12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전세는 별도로 해결했다고 해도 생활비만 월 200만 원은 들었거든요. 6개월 후 저희는 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방 3개의 마당이 있는 깔끔한 집이었죠. 생활비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정말 저렴했고 특히 농산물은 서울의 반값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매년 한 번씩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생존 신고를 하면 되었거든요. 이메일로 간단한 서류를 보내면 되더라고요. 2022년부터는 연금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생활비 조정이라고 해서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올려주거든요. 지금은 월 1,100달러를 받고 있어요. 세금을 30% 떼고 나면 77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5만 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럼 10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 105만 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져온 401k 돈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거든요. 35만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정기 예금에 넣어뒀는데 이자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105만 원에 이자 150만 원, 총 255만 원으로 생활하는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255만 원을 다 쓰지 않아요. 안동에서는 2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먼저 주거비가 거의 안 들어요. 집을 샀으니까 월세는 없고 관리비는 월 3만 원 정도예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합쳐서 월 8만 원 정도 나와요. 식비는 월 60만 원 정도 써요.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외식도 합니다. 안동 갈비찜 맛집에서 먹어도 2명이 3만 원이면 돼요. 교통비는 거의 안 들어요.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기름값이 월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어디든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동네거든요. 의료비는 한국이 정말 좋아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월 13만 원 정도 나와요. 하지만 병원비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요. 지난해 아내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500는 들었을 텐데 말이죠. 저도 정기검진을 받는데 종합검진을 받아도 10만 원 정도면 돼요. 문화생활도 생각보다 풍부해요. 안동에는 하회마을도 있고 박물관과 문화센터도 잘 되어 있거든요. 시니어 할인을 받으면 영화도 5천 원에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만 나누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웃사촌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면 나눠주시고 저희도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드리거든요. 텃밭 얘기가 나왔는데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농사 짓는 재미도 있고 장 보러 갈 일도 줄어들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미국에 다녀오는데 항공료가 왕복 200만 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아이들도 한국에 한 번씩 놀러 와요. 작년에는 첫째가 가족과 함께 왔는데 손자, 손녀들이 한국 문화를 신기해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미국에서 같은 돈으로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월 $1,500로 살려면 정말 빠듯해요. 렌트만 $1,000는 들고 의료보험료도 $300는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월 2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로워요. 저축도 할 수 있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여행비가 2명 합쳐서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비행기표, 호텔, 렌터카, 식비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세금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미국에는 매년 텍스 리턴을 해야 하는데 한국 거주자라는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은행 이자 소득만 분리과세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건강관리도 훨씬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가요.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같이 등산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또 안동에는 온천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천욕을 즐겨요. 임용료가 8,000원인데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요리도 다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외식을 자주 했는데 여기서는 아내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재료가 좋고 저렴해서 정말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편해요. 말이 통하니까 답답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하니까 자연스러워요. 가끔 옛날 직장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다들 저를 부러워해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의료비 걱정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특히 한인 동료 중에 몇 명은 저처럼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경험담을 들려주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맞는 건 아니에요. 우선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저처럼 401k나 다른 저축이 있어야 해요. 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35년 만에 돌아왔지만 한국어를 잊지 않았고 한국 문화가 익숙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에요. 만약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미국에 다녀와야 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건강도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졌거든요.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데 제가 보조 강사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배운 컴퓨터 지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대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 저축을 꼭 준비하세요. 401k나 IRA 같은 은퇴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둘째, 한국 거주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서울은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지방 도시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셋째, 의료보험 가입을 미리 알아보세요. 한국 건강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넷째,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받으세요.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니까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해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35년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고생한 덕분에 지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면서 가끔 이런 경험담을 나누며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물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한국도 많이 발전했고 특히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저처럼 미국 연금으로 한국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여러분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봉 7만 달러를 받을 때보다 지금 월 150만 원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때는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집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 저희 세대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미국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항상 있거든요. 저도 32세에 맨손으로 미국에 가서 37년 만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건강 관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어를 잊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35년을 살았지만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썼어요. 아이들과도 한국어로 대화했고 한국 뉴스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적응이 빨랐어요. 만약 한국어를 잊어버렸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의 뿌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처럼 미국 소셜 시큐리티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안동에 놀러 오세요. 하회마을도 구경하고 안동 갈비찜도 드시고 저희와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